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겨우내 눈이 없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어제부터 도내 곳곳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기온도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관리와 교통 안전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도내에서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검사 방법과 검사 과정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옥마을 임대료 인하 상생 노력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전국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해 춥겠고 종일 눈이 내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밤새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설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내린 눈은 지난 16.9cm, 임실 13.4cm, 전주 4c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다며 비닐하우스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이 지속되다가 어제부터 한방눈이 내리는 기습 한파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입춘이 열흘도 넘게 지났는데 내린 눈과 매선 추위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청년들의 머리 위로 한방눈이 쉴 새 없이 퍼붓습니다. 간만에 보는 눈 구경이 신기하기도 하고 미처 대비를 못해 손발이 시리기도 합니다. 금요일 날 전주로 여행을 왔는데 금요일, 토요일에는 진짜 따뜻했거든요. 코트 입고 다녀도 하나도 안 추웠는데 오늘은 갑자기 눈도 이렇게 내리고 해서 많이 춥네요. 포근한 겨울을 보내던 농촌에도 하루 종일 눈발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열흘 전 입춘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눈 덮인 산줄기, 눈 덮인 지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과 1월 전주에는 4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전혀 쌓이지 않아 기후 변화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이 되어서야 서해상의 눈구름과 중국의 찬 공기 영향으로 강풍주의보와 함께 대설특보가 발령된 겁니다. 이번 추위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범위의 평년 수준을 밑도는 영하권 날씨를 보이면서 바람 또한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눈은 17일 자정까지 내리겠고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농촌은 월동작물 서리빨 피해를, 도시지역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리와 밀은 습기가 얼어붙으면서 뿌리가 들떠 노랗게 잎이 마르는 황화 현상이 우려된다며 롤러 등으로 눌러주거나 웃걸음주기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역시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생장이 시작돼 기습추위에 취약하고 줄기와 뿌리가 썩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에서는 어제까지 코로나19가 확산 조짐 없이 안전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격리 해제와 폐쇄시설 재개장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전주 지역의 확진 환자 접촉자 1명이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오늘 자정 자가격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역시 확산 우려로 폐쇄했던 2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500여 개의 경로당 그리고 수영장을 제외한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오늘부터 재개장하고 감염 우려가 사라진 만큼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전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감기 증상에도 검사를 고민하게 되고 절차나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검사 과정과 진단 대상, 강동엽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검체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음압실험실로 옮겨지자 연구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5단에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든 보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에서 유전자를 뽑아내 확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약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외막을 깨주고 이제 그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유전자를 획득한 다음에 그걸 이제 증폭시켜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6시간 정도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진단기관으로 전북대병원이 추가됐으며
증상 정도에 따라 검사 기관이 나눠져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이랄지 공휴일에는 그 검진기관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그때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방문이나 확진 환자를 접촉 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의심 환자가 아니어도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검사 비용 16만 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에 의료하는 사람들은 좀 증상이 좀 경증이면서 한 20시간 정도 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 이력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폭력 조직 동료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한 20대 조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전북 군산의 폭력 조직원 23살 A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밤 11시쯤 학교 후배인 20살 B씨가 동료 조직원의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 앙심을 품고 군산의 한 고등학교로 끌고 간 뒤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상가 임대료 인하 선언이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높이 평가하며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 40여 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이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파는 음식점에 대해 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여부와 판매 음식 세균수 검사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리 전후 손 씻기, 조리 과정 중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소방 안전을 해친 혐의로 70여 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조사 결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시설 관리를 소홀히하는 등 소방법령 위반 건수가 51건에 달해 관련자 7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가 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식품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은 최근 맞춤형 특수식품과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그리고 수출형 식품 등 5대 식품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관련 식품 기술 개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도내 연구소나 대학과 함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과제당 6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불리는 고액 기부자는 전국적으로 2,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국 최초로 경북 영주에서는 농업인 부부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 MBC 최보규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의 농민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영주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영주시 안정면에서 쌀과 인삼, 담배 농사를 짓는 권영호, 김동조 씨 부부. 1975년 부부의 연을 맺고 지난 40여 년간 인생의 동반자로 지내온 이들 부부는 이제 나눔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남편 권영호 씨가 지난해 12월 먼저 고액 기부자로 등록했고 뒤이어 아내 김동조 씨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경북에서 110번째와 111번째 고액 기부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부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각각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게 됩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고생한 거는 많지만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사람도 겨울이 왔는데 이제는 겨울철에 맞게 사다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결심을 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건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농업하면서 부부간에 이렇게 두 분이 다
한 사람이 1억씩 2억을 들어온다 하는 건 참 어려운 건데 전국에 하면 처음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노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는 경북에서 10상, 전국 도 단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이른바 PLS 시행 후 돈의 부적합 농산물 비율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지난해 생산된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부적합 비율은 0.75%로 PLS 도입 이전인 2018년보다 0.21%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서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OCI 군산 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으로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OCI 군산 공장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수출은 3억 6천만 달러로 전북 전체 수출 65억 4천만 달러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기여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OCI가 수익성 악화로 군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로 생산을 집중할 계획이어서 전북 수출 물량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정부와 전북교육청 명령으로 운동부 합숙소가 문을 닫으면서 통학거리가 먼 학생 선수들이 근처 원룸을 임시 합숙소로 쓰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생활에 동참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또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보험 수혜자가 되고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장수군 농업인 대학이 제18기 신입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고품질 사과와 양봉, 식용 곤충 등 3개 과정으로 분야별 40명씩 총 120명으로 매월 2~3차례 이론 교육과 현장 견학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군산원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직매장은 300여 농가가 참여해서 박대와 우레 장아찌, 고기, 나물 등 지역에서 나는 농축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평일과 휴일 판매합니다. 군산 짬뽕라면 출시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신선한 농산물을 군산 시민들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청 민원실 등 지역 내 3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순창구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시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로도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건강음료인 고로쇠 수액 채취 지역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농한기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도내 청정지역인 완주와 진안, 장수 등 7개 마을 도유림 7.9헥타르에서의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채취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 기간 중 최대 15일간이며 2,100여 그루의 고로쇠 나무를 통해 6,700여만 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됩니다. 도내 해양 쓰레기 실태가 심각하지만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재작년 기준 86,622톤에 이르고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과 부안 등 3개 시군에서 3,437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실태 조사나 수거 지원 사업 계획이 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료 생산 단계부터 축산 악취 저감 대책을 세우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희탁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최근 3년간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도민의 악취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분뇨뿐 아니라 사료에도 악취 저감제 첨가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무주읍 전도마을 주민 50만 원, 무주군 적상면 치목마을 주민 64만 원, 중리마을 주민 30만 원, 산해마을 주민 10만 원, 무주군 부남면 교동마을 주민 25만 원, 무주군 적상면 초리마을 주민 43만 원, 부엌마을 주민 20만 원, 산해마을 무주 무인텔 10만 원,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양성마을 주민 30만 원, 청운리 불로마을 주민 37만 원, 낙성리 사방마을 주민 42만 원, 김제시 신풍농 석정마을 주민 12만 원, 익산시 여산면 진사마을 주민 10만 원, 영전마을 주민 20만 원, 익산시 성당면 장선마을 주민 10만 원, 익산시 웅표면 상제 1마을 주민 20만 원, 고창군 산림조합 40만 490원, 고창군 고창읍 교신마을 주민 16만 원, 순창군 순창읍 오현우 주민 5만 원, 오연서 주민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느껴볼 수 있는 김지민 사진작가 개인전이 오늘까지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백희갤러리에서는 쉼 속에서를 주제로 권현경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수 선면화 소장품과 부채 상품으로 구성된 입춘전이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두해, 이흥재, 선기현 3명의 작가가 오는 22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미디어 랩소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오늘 전북콘텐츠산업 발전포럼과 올해 사업설명회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진행합니다. 정읍시가 오늘 시기동 주민센터에서 정읍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갖습니다. 정읍시 평생학습관이 오늘부터 5일간 상반기 수강생을 방문 신청 접수받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생애 단계별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오늘부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해 춥겠고 종일 눈이 내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0도, 익산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진안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서양권 군산은 영하 2도에서 0도, 고창 영하 2도에서 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완주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